얼마 전까지 정부에서 건설사 살리기 정책들이 많이 나왔죠.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랬는데 많은 규제 완화로 인해서 청약 경쟁률이 늘어났죠. 올해 한 중순까지만 해도 불과 한 8월, 9월 이때까지만 해도 청약 경쟁률 많이 늘어나고 분양 많이 받도록 만들었죠. 그런 규제들 많이 완화해주고 그랬는데 마피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고 이게 서울 아파트까지 올라왔어요. 원래 뭐 지산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이미 마피가 나온 지 한참 됐는데, 그리고 뭐 지방 아파트 이런 것들은 뭐 미분양도 되고 마피도 나고 이런 상황이 꽤 오래 지속이 됐었는데 이게 서울까지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 보시면서 나는 그때 분양 안 받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고분양가죠. 근데 지금 마피가 나오는 것들은 현재보다는 분양가가 조금 더 저렴할 때였는데 그거보다 더 싸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뜻하는 바가 뭐다? 앞으로 분양시장 더 무너질 거고, 그렇다는 것은 현재 가격에는 수요가 없다. 즉 분양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정책으로 풀었는지부터 보시면요, 이제 둔촌주공 3종 선물 세트가 13대책으로 나왔는데 그 이전에 작년 12월 21일에 발표된 정책들을 보면은 다주택자 만들기 정책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정가정에 걸쳐서 세금 감면, 그리고 대출, 허용, 그 다음에 다주택뿐만이 아니라 단타 투기, 양도세도 폐지하는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대책으로 전매 제한 줄이고 분상제, 실거주 폐지하고, 그 다음에 분상제 적용지역 축소하고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무수인 청약 가능하게 해서 다주택 가능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중도금 대출 12억 이하까지만 중도금 대출 허용, 요것도 이번 정부에서 푼 거죠. 전 정부에서 9억이었는데 그거를 원희룡 장관이 특별 단지를 위해서 풀지 않겠다라고 해놓고 풀었죠.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죠. 그런 것들,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하면서 청약 경쟁률이 올라가도록 만든 거죠. 왜? 일단은 원래 무주택 수요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1주택 혹은 다주택 수요들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 두 번째, 내 집 마련 수요만 들어가도록 됐는데 전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투기 수요들이 들어갔다. 세 번째, 내가 거기에 거주를 할 수요들만 받을 수 있었는데 실거주 요건을 폐지하려고 하면서, 물론 실패했죠. 그래서 갭투기 수요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청약 경쟁률이 늘어난 거예요. 저것 때문에 막 무주택자들이 집을 더 사고 싶어서, 그거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언론에서 부추겨서 그렇게 됐을 뿐이지 초창기에는 그런 수요들 더 들어온 거. 그 다음에 청약을 받더라도 청약시장에 자금이 없어서, 중도금까지는 뭐 나오지만 잔금 낼 자금이 없어서 못 들어오던 수요들에게 우리는 특례도 풀어주고 50년 주담대도 풀어준다. 그러니까 청약 받아라 라고 해서 그거 믿고 청약 받은 사람들 지금 다 폐지됐으니까 약간의 멘붕이 왔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 나왔던 926 대책 역시도 뭐예요? 공급 대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공급 어떻게 나올지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왔죠. 그리고 11월에 나온 이야기 해봤자 8.5만 원밖에 안 나왔죠. 이게 무슨 공급 대책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2사 대책, 8사 대책 이야기 나왔을 때 공급 얼마 돼도 안 된다, 이거 뭐 공급 효과 없다, 이런 식으로 떠들던 언론들이 8.5만 공급 대책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은근슬쩍 이야기를 한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건 없었고, 결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뭐예요? PF 대출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업 진행 못하는 건설사들이 택지가 경공매로 나오지 않도록 전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건설사들 혜택 여러 가지 까주는 거. 그 다음에 은행권에게 중도금 대출에 대한 책임 보증을 0%로 만들어서 책임 안 져도 되게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공급 없는 공급 대책, 홍철 없는 홍철팀의 대책이 나왔었죠. 이런 것들 토대로 청약 경쟁률이 마구 올라갔어요. 그래서 청약 경쟁률도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언론도 계속 부추겼죠. 정부만 부추긴 게 아니라 정부가 이렇게 해주면 언론은 당연히 따라서 같이 부추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분양가 계속 올라간다, 원자재 가격 올라가니까 분양가 계속 올라갔다.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이 뭐예요? 오늘이 제일 싸다. 오늘이 제일 싸다는 그거죠. 싸다가 아니라 쌌다죠. 쌌다. 우리 고스톱 해보시면 많이 아실 텐데, 좋은 거 나왔다 하고 딱 먹었는데 뒤집어서 나와서 싸버린 거죠. 자뻑도 아닌데. 그러면은 그 싼 카드는 누가 들고 있느냐? 현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격 떨어졌을 때
싼 거 먹어서 피 한 장 더 가져오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막 분양가 계속 올라가고 계속 싸다. 지금이 제일 싸다. 지금 아니면은 이 가격에 절대 분양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부추기니까 결국에는 청약 경쟁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6월이 정점이었죠. 7월까지만 하더라도 101대1, 100대1 수준까지 나왔었다. 서울에 100대1까지 나왔었는데 요게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져 버렸죠. 지금은 24.8대1 여기까지 나왔죠. 11월은 더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청약 경쟁률을 찍었었으나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었다? 저렇게 무리하게 들어가서 청약받은 사람들 중에서 특히 투기 용도로 들어간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마피 내놓고 있다. 그래서 미아동, 하나, 포레나, 미아, 요거는 그 미분양 났었던 거죠. 전용 84 여기 분양권이 11억 1790만원에 매물이 등록되었다. 그러면은 분양가가 11억 1190만원인데 발코니 확장비가 2780만원이니까 2000만원 가량의 마피가 발생한 셈이다.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플러스 기타 부대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은 2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저것만 보더라도 2000만원 이상인데 최소 3, 4천 이상은 손해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구로구 개봉동 신영지을 에스테이트 개봉역, 여기도 분양가가 8억 원이 넘었는데 전용 5구가 8억 원이 넘었어요. 그리고 미아동이 무슨 분양가가 11억이나 하고 있어요. 전용이. 그랬는데 지금 5천만 원 빠진 7억 중반대 매물도 나와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매물이 남아 있다. 매물이 나와 있다는 것 자체는 저 가격, 지금 마피로 내놓은 가격에도 안 팔린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둔촌주공 영상도 올렸었죠. 둔촌주공도 지금 막 몇 억씩 붙어가지고 거래가 된다. 그래가지고 분양받기 잘했네. 이건 입주권이에요.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분양권은 입주권보다 저렴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입주권은 실거주 뭐 요건 맞출 필요 있어요? 원래 거기 살던 조합원들인데. 그러니까 분양권은 그거보다 더 낮은데 문제는 입주권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입주권은 확실히 더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더 여러 가지 걸릴 거 없이 제약도 없어서 더 비싸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입주권 가격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이죠. 앞으로 이게 개선될 가능성이 있느냐? 개선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결국엔 수요 공급의 논리니까 공급이 수요보다 유의미하게 줄어들든가 아니면 수요가 공급보다 유의미하게 늘어나든가. 그런데 수요가 공급보다 유의미하게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냐? 핵심은 DSR이라고 그러죠. 핵심은 DSR이에요. 지금도 아직도 많은 언론에서 금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금리보다 더 핵심적으로 집값 하락을 이끌었던 것은 DSR이에요. 왜냐면 금리가 높아도 받을 사람들은 받아요. 지금도 고금리잖아요. 살 사람들은 사고 받을 사람들은 받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작년 10월을 고점으로 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살아나지 않다가 정부에서 특례 보금자리론 풀면서부터 시장이 살아났죠. 즉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DSR이 문제였다. 근데 DSR을 지금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 얼마나 되느냐. 청년 뭐 통장 해가지고 80% 대출, 그거 LTV 80%지 DSR 80% 아니에요. 이거 DSR 우회하면은 우리나라는 청년의 미래가 사라지는 나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 대출 뭐 요 정도나 DSR을 뭐 우회하려고 하겠죠.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거라서 수요가 유의미하게 늘어날 상황은 아니다. 그럼 공급이 많이 줄었다. 이런 기사들은 많이 뜨죠. 그래서 요즘에도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공급 부족. 내년에 올해보다 서울에 들어오는 아파트 물량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셋값 자극이 우려된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공급이 부족하다.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잘 생각을 해봅시다. 공급이 부족하면 매물이 쌓이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뭐 8월부터 전셋값 오르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 시장을 자극해서 계속 올라가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전세 시장 어떠냐? 그 다음에 공급 부족이 많냐? 이 두 가지를 봤을 때요. 일단 공급 부족은 2025년 초에 모두 해소가 되죠. 왜? 둔촌주공이 이거저거 막 공사비 갈등 막 이런 거 해가지고 25년 1월로 밀렸으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부족해 보이는 거 그냥 착시 현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전세가 상승률을 보면은 부동산에서도 보시면은 10월 중순부터 전국 전세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전세가 상승률은 10월 말부터 그때 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다. 11월부터.
10월부터 매물 쌓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급 부족이다. 그러면은 매물이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9,000건대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35,000건대까지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다. 2달 만에. 그러니까 공급 부족도 아니죠. 이런 거고. 그러면은 지금 저렇게 계속 막 비싸진다, 뭐 전세가 올라간다 했는데 그 생각으로 분양을 받았어요. 전세를 놓으려고. 그랬는데 저런 식으로 전세 매물이 쌓이면은 못 들어오는 거죠. 자, 입주. 지금 기존 주택이 팔리느냐? 안 팔리죠. 잔금 대출이 확보가 되느냐? DSR 때문에 확보가 잘 안 돼요. 세입자가 확보가 되느냐? 세입자가 확보가 안 돼서 매물이 쌓이고 있어요. 분양권, 매도 지연. 분양권 지금 마피 아니면 못 팔아요. 그러니까 미입주율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이 세입자 미합권은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비중이 줄었다고 그랬죠? 이 비중은 점점 더 줄어들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이제 거주 의무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이 폐지가 못 됐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상반기에 실거주 의무를 적용하는 단지 2,600여 가구가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이들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서 3개월 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돼요. 즉 3개월 내에 잔금을 받든 기존 집을 팔든 대출을 받든 어떤 식으로는 입주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미입주 사례는 내년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분양시장에 사람들이 들어오겠느냐? 안 들어오죠. 그러면 분양권 거래가 되겠느냐? 마피 더 내려도 안 팔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분양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값이 계속 오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1인분에 이제는 한 7만원 정도 해요. 그리고 다음 달엔 8만원, 내년에는 9만원, 내년 하반기에는 10만원까지 올라가니까 지금 소고기 안 사먹으면 평생 못 사먹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한 끼에 7만원을 태울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안 사먹는 거예요. 못 사먹는 거지 계속.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수요 부분이 수요가 여력이 안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분양가가 계속 오르니까 지금이라도 사라. 수요 공급의 논리라고 했죠. 지금 가격에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수요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 분양권을 살 수 있는 수요도 없기 때문에 마피로 팔고 있는 거다. 이게 답이죠. 이게 앞으로 내년엔 더 심각해질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엔 팔지도 못할 상황이고 이 상황이 계속 도래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미입주 돼서 지연이자 내다가 나오는 매물들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포기해서 회사 보유분 이런 형식으로 미계약분 뭐 이런 형식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 그런 것들 싸게 하시면 돼요. 왜 비싸게 지금 이 고분양가에 분양을 받으려고 하시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다 속은 거예요. 저런 식으로 청약경쟁이 올라가고 지금 아니면 평생 분양 못 받는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건 고분양가니까 그 전에 미분양난 아파트들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 사람들 꽤 있죠. 속아서. 근데 이런 형식으로 되죠. 그래서 미분양은 계속 감소를 했는데 문제는 65,000까지 늘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6만 또 안 되는 수준까지 줄었는데 문제는 중공업 미분양이 늘어난다. 이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일단은 그런 말들에 속아서 받았는데 경제가 계속 안 좋아. 경기가 계속 안 좋고 대출이 안 나와. 예전만큼 안 나오고 금리가 비싸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담이 커지죠. 그러니까 막상 들어와 있는 아파트들은 못 들어가는 거다. 매물 쌓이듯이. 이런 전반적인 현상을 보셨을 때 첫 번째, 지금 서울 아파트에 마피가 나오고 있다. 지방은 오죽하겠냐. 그 다음에 비아파트인 건물들, 비아파트 주거용 부동산이나 혹은 상업용 부동산 이런 것들 마피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죠. 여기 이미 번졌고 지방 아파트 이미 나오고 있고 이게 서울까지 상경했어요. 그러면은 저런 분양권 자체가 투기꾼들 말에 따르면 투자 가치가 없는 거죠. 투자 가치가 없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투기 수요들도 안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다주택 수요들도 안 들어오고 그럼 분양 시장도 더 침체될 거예요. 그러면은 건설사 시장도 더 안 좋아지죠. 근데 PF는 이미 터지기 거의 일보 직전이에요. 금감원에서 숨겼을 정도면은 PF 위기가 얼마나 크냐. 이런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분양가는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예요. 지금 3기 신도시 분양가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공공 분양가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아니 분양가 상한제 지역들 이런데 뭐 서울 분양가 보면요. 물가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물가 상승률 4배로 올랐죠. 이거 정부에서 올린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올려도 수요가 붙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마피 나와도 수요 붙기 힘들다. 그러면 지금 분양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답은 나와 있죠.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